당신은 진정으로 성공을 원하는가? 단순히 통장 잔고의 숫자가 늘어나고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갖는 그런 차원의 성공이 아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삶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성공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원하는 삶을 살 거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고 계신가요? 혹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저 속 깊은 곳에서는 안 될지도 모른다. 정말 내가 그걸 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 문득문득 스쳐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여기셔야 하거든요. 그럼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정말 명확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나폴레옹 힐의 나폴레옹 힐 기적은 당신 안에 있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나폴레옹 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아버지가 될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병원 수술실 앞 복도를 초조하게 서성이며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이 태어날까 딸이 태어날까. 그의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요동쳤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들어가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기는 아들이지만 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평생 듣지 못하고 살아야 할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릴 듯 했지만 곧바로 불같이 외쳤다. 내 아들이 귀 없이 태어났을지는 몰라도 결코 듣지 못한 채로 평생 살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의사 역시 단호했다.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 보고된 적이 있지만 귀가 없이 태어난 아이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남자는 이렇게 맞받았다. 저는 절대 아들의 장애를 불가피한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세월이 흘러 25년 뒤 뉴욕의 저명한 전문의가 한 청년의 엑스레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감탄했다. 정말 기적입니다. 이 청년의 머리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지만 청각기관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청력은 정상의 65%에 달합니다. 그 청년은 바로 나의 아들이다. 정말 나는 아들의 불행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의 9년 동안 나는 아들의 청력을 되찾기 위해 온 정성과 믿음을 쏟았다. 결국 아들은 정상 청력의 65%를 되찾게 되었고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아버지가 아들의 잠재의식에 심어준 긍정적 암시가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게 했고 덕분에 뼈 전도라는 방식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인간의 위대함과 성공의 비밀을 연구해왔다. 그리고 그 비밀의 핵심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된다. 마음가짐이 곧 운명이다.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다음 6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강렬한 열망. 강렬한 열망이 분명한 목표와 결합할 때 인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기적을 만들어낸다. 둘째, 보이지 않는 안내자들.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이끄는 힘이 존재한다. 깨어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도 이 안내자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긍정적인 교류.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영감을 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이 만나는 5사람의 평균이기 때문이다. 넷째, 자기 암시. 당신의 잠재의식에 긍정적 지시를 끊임없이 주입하라. 반복된 암시는 현실이 된다.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친 사람은 끝내 그 말을 현실로 바꾼다. 다섯째, 깊은 깨달음.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은 다른 어떤 존재도 흉내낼 수 없는 창조적 힘을 얻게 된다. 여섯째, 도구와 장치의 활용.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도구와 장치를 통해
잠재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잠들어 있을 때조차 당신의 무의식은 계속해서 지시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간다. 그렇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곧 운명을 지배한다는 뜻이다. 두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실패가 아무리 반복되더라도 마음만 통제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인생의 시련은 당신을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당신이 성장할 준비가 되었는지 시험하는 과정일 뿐이다. 당신이 찾고 있는 기적은 결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기적은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기적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마음을 다스리고 희망과 믿음을 붙들어 신념으로 바꿀 때, 그 순간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낮과 밤의 교차, 계절의 흐름, 별과 행성의 움직임, 모든 생명체의 본능적 습성까지 우주는 마치 완벽한 시계처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나는 이 힘을 우주 습관력이라 부른다. 우주 습관력은 모든 자연 법칙을 유지하는 힘이다. 새는 본능적으로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본능적으로 물속에서 산다. 사자는 사냥을, 개미는 협력을 습관으로 삼고 살아간다. 이들의 생은 모두 본능이라는 틀 안에 갇혀있고 예측 가능하며 결코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나 단 한 존재만이 이 불변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다.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본능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습관을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을 바꿀 수도 있다. 이 능력은 인간을 동물과 구분짓는 가장 위대한 힘이며 인간을 우주의 무한한 지혜에 거의 맞먹는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불과 반세기 동안 인류가 이뤄낸 과학적 발전은 과거 수천 년을 압도한다. 전기의 비밀을 밝혀냈고 하늘을 날았으며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스스로 사고를 선택하고 습관을 창조하며 운명을 개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헨리 포드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자동차를 대중화시켰다. 당시 자동차는 부유층의 사치품에 불과했지만 포드는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꿈을 현실로 이끌어냈다. 그 결과 수천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계의 산업 지형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이렇게 역사를 뒤흔든 위대한 업적은 헨리 포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전화기를 발명해 소통 방식을 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새로운 문명을 열었다. 루터 버뱅크는 끝없는 연구와 실험으로 새로운 식물 품종을 개량해 인류의 식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헨리 카이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조선업과 철강산업을 발전시켜 미국의 산업화를 앞당긴 거인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모두 마음속에 그린 상상을 끝까지 붙들었고 현실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 마음으로 상상할 수 있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다면 인간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별과 행성은 우주 습관력의 지배를 받는다. 짐승과 식물은 본능에 묶여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즐겁게 살 것인가, 괴롭게 살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부유하게 살 것인가, 가난하게 살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정말 당신의 마음가짐과 선택에 달려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엄청난 힘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매일 본능처럼 먹고 자고 일하는 데에만 매달리며 인생이 줄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한다. 그러나 아주 가끔 자신의 정신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힘을 활용하는 소수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인류 문명을 이끌어온 위대한 인물들이다. 당신은 진정으로 성공을 원하는가? 단순히 통장 잔고의 숫자가 늘어나고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갖는 그런 차원의 성공이 아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삶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성공을 말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갈망한다. 누구나 더 나은 삶, 더 큰 성취를 꿈꾼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왜일까? 스스로의 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깨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금강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금을 찾으려 하지 않고 평생 흙만 파대며 사는 사람과 같다. 이미 자신 안에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한 채 기회와 가능성을 흘려보내며 세월을 허비한다. 사실 성공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특별한 행운의 산물도 아니다. 성공은 아주 사소한 순간들,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하고 있다. 포기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불평하며 멈춰설 것인가,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안전한 타협을 할 것인가, 위험을 무릅쓰고 돌파할 것인가. 이 선택들이 쌓이고 반복되고 굳어질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된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정말로 당신 안에 있는 힘을 믿고 있는가? 기억하라. 당신의 미래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오늘 내린 선택이 곧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역경은 불행이나 불운이 아니다. 역경은 자연이 만든 가장 영리한 장치 중 하나다. 자연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 고난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역경을 통해 싸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더 강해진다. 물론 이 과정은 고통스럽다. 좌절과 눈물이 섞인 얼룩진 시간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된다. 그 고난이야말로 당신을 강하게 만든 기회였으며 감사해야 할 선물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인간은 사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끝없는 싸움의 연속이다. 늘 생존을 위해 싸운다. 먹을 것을 구해야 하고 몸을 지켜야 하며 일자리를 얻어야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어떤 이는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인정받기 위해 싸운다. 기업가는 회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발버둥 치며 청년들은 앞서 나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 몸을 던진다. 경쟁이 필요 없는 상황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 단호하게 말하지만 없다. 삶의 모든 순간은 생존을 위한 도전이고 당신 역시 끊임없이 그것과 맞서야 한다. 고난 속에서 당신은 더 날카로운 통찰을 얻는다. 의지는 강철처럼 단련되고 상상력은 자유롭게 펼쳐진다. 무엇보다 삶의 고난은 당신을 깨어있게 만든다. 자만과 나태에 빠져 제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흔들어 깨우고 멈추지 않도록 앞으로 나아가도록 밀어붙인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행동하라. 그러면 힘을 얻으리라. 만약 당신이 강한 팔을 원한다면 매일 망치를 휘두르면 된다. 그러면 곧 강철 같은 근육을 갖게 될 것이다. 반대로 팔을 쓰지 않고 붕대에 묶어둔다면 결국 팔의 힘은 점점 줄어들고 만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나태함은 곧 쇠퇴와 죽음을 의미한다. 우주의 모든 것은 움직인다. 전자와 양성자가 끊임없이 진동하고 태양과 별이 쉬지 않고 운행한다. 어떤 예외도 어떤 타협도 없다. 모든 존재는 이 원칙 앞에서 평등하다. 가장 튼튼한 나무는 숲속 깊은 그늘에서 바람 한 번 제대로 맞지 않고 자란 나무가 아니다. 오히려 드넓은 벌판 한가운데 서서 매서운 바람을 맞고 폭풍과 혹한을 견뎌낸 나무다. 고난에 맞서 싸운 그 나무는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더 굳건히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간다. 자연은 언제나 인간에게 두 가지 선택만을 준다.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소멸할 것인가. 시간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가장 위대한 의사다. 의학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의학으로 손댈 수 없는 마음의 상처까지도 시간만이 어루만져 왔다. 아무리 깊은 상처도, 아무리 무거운 절망도 결국은 시간이라는 의사가 다스린다. 시간은 상처 위에 새살을 돋게 하듯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을 싹트게 한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지혜가 되고 오늘의 좌절이 내일의 인내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도 결국 시간의 작용이다. 큰 상처나 충격을 겪은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 오히려 이전보다 강해지고 지혜로워지는 현상 말이다. 시간은 단순히 아픔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변화시키는 연금술사와 같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잠을 자는 동안 그날의 경험을 정리하고 기억을 재구성한다고 한다. 고통스러운 기억의 감정적 강도를 낮추고
중요한 교훈은 장기 기억으로 이전시킨다. 이것이야말로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은 곡식을 익히고 열매를 맺게 한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밭을 들여다보며 조급해하지 않는다. 그는 시간의 리듬을 안다. 봄에 심어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는 자연의 순리를 존중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도 반드시 시간의 손길을 거쳐야 무르익는다. 성급한 사람들은 늘 묻는다.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지?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성공했는데 나만 이렇게 더딘가? 그러나 시간은 이렇게 답한다. 익지 않은 열매를 원한다면 썩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성급하게 따낸 과일이 시고 맛없듯이 충분한 시간을 거치지 않은 성취는 금세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시간은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도록 돕고 잘못된 판단을 교정할 기회를 주며 서두르는 마음을 가라앉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차분히 바라보게 만든다. 20대에는 세상이 흑백 논리로 명확해 보이지만 40대가 되면 회색 지대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60대에 이르면 그 모든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스펙트럼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시간이 주는 깊이다. 또 시간은 당신이 뿌린 씨앗을 반드시 결실로 바꾸어 놓는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인생의 법칙이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수확은 배가 되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결과가 돌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나쁜 씨앗을 뿌리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져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매일 조금씩 게으름을 피우면 몇 년 후 그 격차는 메우기 힘들 정도로 벌어지고 작은 거짓말들이 쌓이면 결국 신뢰라는 토대가 무너진다. 시간은 공평하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차이는 바로 여기서 생겨난다. 어떤 이는 그 24시간을 황금으로 바꾸고 어떤 이는 그 시간을 모래처럼 흘려보낸다. 인간은 종종 착각한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고, 청춘은 영원할 것 같고, 건강은 당연한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곁에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생각보다 인간의 생에서 시간은 그리 넉넉지 않다. 평균 수명을 80세로 계산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70만 시간에 불과하다. 이 중 잠자는 시간을 빼면 46만 시간, 어린 시절과 노년의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로 우리가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다. 시계바늘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되돌아갈 수도 없다. 지나간 시간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아무리 간절히 기원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시간이 가진 가장 냉혹한 진실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지금 당신의 마음은 평화로운가? 마음의 평화는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의미 있는 관계에 투자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시간을 할애한 사람은 설령 바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함을 느낀다. 시간 낭비의 가장 큰 특징은 바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하루를 채우는 것이다. 긴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는 것, 명확한 목표 없이 그저 바쁘게 움직이기만 하는 것들 말이다. 시간을 제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시간과 함께 성장한다는 뜻이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고 어제의 당신보다 오늘의 당신이 한 뼘 더 성장해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결국 삶은 시간과의 동행이다. 시간을 적으로 여기며 쫓기듯 살 수도 있고 시간을 친구로 여기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도 있다.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당신은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